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노후 준비 어디까지 되셨나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70 이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열심히 일만 하면 노후는 편안할 줄 알았다. 한국보다 고령화 시기가 빠른 일본은 전체 인구의 23%가 70세 이상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인 노인 대국인 것이죠. 이처럼 인구조가 노화한 일본에서는 70대가 자산시장의 중심축인데 저축액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2022년판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저축액은 259만 엔으로 30대, 40대의 통장 잔고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는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일본보다는 낮아 전체 인구의 11%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인구 구조가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변화는 처음에는 느려 보이더라도 금방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법입니다. 한국처럼 변화의 진폭이 큰 나라는 순식간에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당신의 건강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칠순거지, 은퇴 파산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파산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노후에는 부채 문제가 파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채무, 주택대출 등 높은 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 계획의 부족입니다. 적절한 은퇴 계획이 없거나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비용, 의료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파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의료 비용입니다. 노후에는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부족하거나 의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융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의료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사기입니다. 노후에는 각종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공짜 점심을 주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에 솔깃해 비싼 가짜 약을 덜컥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에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기성 투자나 보이스피싱, 사기성 금융상품 등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 감소입니다. 노후에는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정규 소득의 감소, 연금 수령액의 부족, 재투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상황의 변화입니다. 가족 상황의 변화도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혼, 의료 비용 등 가족 사정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0에서 80대를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물자산과 고가자산을 따로 관리하라. 노후 재정 전문가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필수 생활비를 꺼내 쓰는 우물자산과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고가자산을 함께 만들어 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물과 고간으로 자산을 나눠서 관리하면 노후 생활비 관리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물형 자산은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등으로 종신 형태의 연금 자산을 말하는데 이 우물을 어떻게 만들지는 계획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활동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라. 노후 준비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30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후보다는 부모님의 노후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일하는 시니어들이 일반적인 노인에 비해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 관리를 통해 이를 지속하는 것이 자산 수명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지출은 줄이되 건강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라. 은퇴 후에도 통신비,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나쁜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절약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비용은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보험을 점검하라. 나이와 맞지 않는 보험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다 큰 상황에서는 생명보험의 효용이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더라도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70세부터 얼마나 아프게 될까요? 일본의 경우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지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75세가 넘으면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자산을 빠르게 갉아먹게 됩니다. 따라서 칠순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벌어놓은 돈을 지키는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70, 80대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